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4입니다. 네, 저자는 김난도 교수님부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 책을 만드는데 애를 쓰고 계신데요. 네,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2024년에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이 뒤에 제목만 보셔도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곤 아이즈. 내년이 용의 해니까 그럼 용과 관련된 뭔가 문장을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첫 글자를 뽑아서 결국 드래곤 아이즈가 되었구나. 네.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드래곤 아이즈. 용눈이 어쨌다는 거지? 네. 용과 관련된 사자성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활용점정.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보통, 정확하게 중국의 어느 나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다 보니까 용에 눈동자를 안 그려 넣어서 왜 이 눈동자 안 그렸냐 그랬더니 여기 이거까지 그려 놓으면 이 그림에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 얘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정말로 네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용이 돼서 날아갔다. 그만큼 일에 굉장히 중요하고 네 완성도를 높이는 그 순간 마무리 잘 지은 것 드디어 활용 점정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드래곤 아이즈를 따오셨고 이 책에서도 그러한 활용 점정에 해당하는 인간의 일이 있다. 비록 올해는 정말 많은 AI가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그거와 관련돼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브라운, 너도 이용해 봤니? 네.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호모 프롬프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프롬프트하고 여기서는 라틴어로 해서,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네,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롬프트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AI와 같이 대화하는 방식이자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만약에 내가 브라운에게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질문을 한다면 브라운도 깨닫고 뭔가 각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치? 질문이 중요한 거지? 네, 그것처럼 좋은 질문, 좋은 프롬프트가 좋은 AI를 만든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AI한테 너무 그렇게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시면서 이 책이 워낙에 트렌드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해외로도 이 책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정말 번역기 돌려서 많이 소화가 됐는데 요대로 했다가는 이거 정말 삐꾸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분초 사회 내지는 육각형 인간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냐? 응? 네, 육각형 인간 이런 것들 얘한테 맡겼더니 정말 어색하고 생뚱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마지막 터치가 필요한 게 있구나. 그것을 이 책에서도 바로 활용 점정의 순간이다. 인간의 이런 생각하는 사색하는 힘, 통찰력 이런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다수가 대체되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저는 일종의 가능성,
신호등으로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가도 좋겠다. 뭔가 희망적인 것은, 네, 이 책에서 호모 프롬프트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네. 사실, 한국 사회 되게 살기 팍팍하잖아요. 브라운, 넌 모를 거야. 한국에서, 이 다이나믹 코리아는 좋지만, 일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슈퍼우먼 컴플렉스 못지않게 아빠들도, 청년들도, 힘든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남편 없던 아빠들을 보니, 일, 가정, 양립,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한편으로는 예쁘고 기특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잖아. 그치, 브라운. 네. 근데 여기 책에서도 사례가 나와요. 남편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와이프가 우리 이제 아기 가지자. 여기 회사는 아이 키우기 괜찮은 회사라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라가 아니라 정말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정말 울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정 양립 요것도 뭐 한 번에 휩쓸고 간 트렌드가 됐는데 어쨌든 그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광고에도 나왔듯이 광고 나오기 훨씬 이전에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4살, 5살 요때였던 것 같은데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모나 뭐 고모나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데 자주 보지는 못하고 우리 집에 자주 오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네,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니 아이들 얼굴을 못 보게 되니 그런 어이없는 멘트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아, 여자들도 힘들고 남자들도 힘들고 근데 너무 가정도 일처럼 뭔가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완벽하지 않아도 때때로 좀 쉬고 위안도 얻고 그게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100점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네. 어쨌든 제가 가능성을 본 트렌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였고요.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좀 희망을 봤던 것은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폴리탄 도시가 리퀴드 흘러갈 수 있는 거지? 흘러내리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원래 본가는 금천구 독산동인데 회사는 판교. 근데 이 사람의 취미는 서핑.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핑의 성지 양양으로 자주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동적으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지방 소멸의 대안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 정말 우리나라 이러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인구도 사라지고 지방에 사람 사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네. 그 사례처럼 일은 요즘에 그 워케이션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걸 확대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남편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워케이션 정말 좋은데 이건 싱글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는 가능하겠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빠처럼 아빠가 서핑한다고 양양에 석 달 가서 살고 또 아빠 일한다고 다시 판교로 석 달 있다 오고 이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음, 그렇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많은 신혼부부가 생겨나야지 이 리퀴드 폴리탄도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싱글로만 산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네, 정말 우리나라 사라지게 생겼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네, 그런 가능성 긍정적인 것은 아홉 번째 리퀴드 폴리탄이었고요. 또 마지막 초록색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본 것은 네, 돌봄 경제입니다. 네.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존에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케어했을 때 연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걸 좀 돌봄 많이 한 것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관계 돌봄이란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들도 돌봄이 필요한 시기다. 네, 정말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어요. 가사급여 얘기를 했었나? 뭘 하다가 제가 아들한테 그 가사노동은 급여를 안 쳐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모든 것이 아담 스미스가 이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치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대충대충 훑어봤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죠? 네. 아담 스미스가 이게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재화가 이렇게 되고 쭉쭉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편하게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스미스 씨의 엄마나 누나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가사 도우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떻게 그런 저서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더니 아들이 엄마 그럼 유튜브에 쓰세요. 올리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돌봄 경제에 대한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들 굉장히 그 고령화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은 마냥 건강하시고 네, 아무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아픈 것도 한두 군데씩 계속 생기시고 게다가 좀 지금도 사실 믿기진 않지만 그 저희 아버지가 네, 초기 치매를 진단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건 그나마 초기에 잡았다라는 것. 네,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시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건강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브라운이 일을 하다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부모님을 그 병치레 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병수발 들고 나중에 휙, 뿅 다시 회사로 가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돌봄 경제 인프라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 충전하고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 경제 요게 돼야 되겠다.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돌봄에 대해서 전혀 경제로 보지 않는 무상으로 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되는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분초 사회. 네. 1, 2, 3, 4, 5, 6, 7, 8. 이것도 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사고를 할 때 현대인들은 8초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아마도 더 짧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평균 작품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감상할 때 드는 시간을 봤더니 8초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거나, 뭐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책을 보거나, 첫인상? 이런 것들? 대충 훑어보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8초라는 거죠. 금붕어도 10초인데, 정말 이래도 되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분초를 다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Don't waste a single second. 1초도, 응?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본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저도 오겜 아이가 애니메이션 이거 요약본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오 정말 굵고 짧게 재미나게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다 어쩜 이렇게 잘했지? 네, 그래서 더 글로리도 그런 요약본 사람들이 빨리빨리 보려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볼 게 많아서도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유행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데 나만 대화에서 빠지면 어떡해. 그래서 나도 보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요약본들이 더 많이 돌고 분초 사회를 더 지향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됐던 것은 이렇게 분초 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고도 사실은 분초 사고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는 것에 가지는 못하고, 예, 쉽게 분노 사회로 가는 것 아닐까. 왜 하나부터 열까지만 세도 네, 폭파하지 않잖아요. 참을인자 셋. 이게 힘든 거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못 참겠어. 네, 분노 사회. 저도 어릴 때 아이한테 그 동화책이 있었어요. 10가지 세면은 이제 화를 다스릴 수 있다. 그걸 읽어주고 그랬는데 역으로 아이들이 엄마가 화났을 때 엄마 하나부터 10까지 세보세요. 그러면 화가 줄어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8가지 참다가 못 참겠어! 버럭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빨간불 아니야? 걱정되는 것은 바로 5번째 도파민이었는데요. 네. 도파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파민은 뭐야? 네, 이것은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인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고 싫어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 그래서 게임할 때도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는 재미난 것 이걸 너무 많이 찾기 위해서 네, 거두고 뿌리기 위해서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이게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와, 근데 이것만 찾다 보면은 결국은 뭐든지 양극단은 위험하잖아요. 세로토닌, 네, 우리의 행복 호르몬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다행히 그걸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쏘쏘했던 것은 네, 버라이어티 가격 정책. 네, 워낙에 채널들이 다양해지니까 네, 그거는 옛날에는 그냥 뭐 마트에서 파는 가격 거기다 할인 가격 요 정도였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제는 같은 마트 안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 불안을 증가시키고 디토 소비 5번째 네, 나도 디토 미투 디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마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고를 때도 너무 생각할 게 많아. 그래서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너도 좌절을 많이 하니? 응? 어쨌든 그래서 내가 소비할 것 내가 이거 사고 싶어 할 때 일종의 롤 모델. 만약에 나는 브라운 유형이야. 브라운 네가 주로 사는 것이 나의 취향과 딱 맞아. 그러면 일종의 이런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나도 디토 따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 취향마저도 이제는 롤 모델을 따라서 사야 되나? 네, 좀 씁쓸했고, 조금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트렌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 네, 왜냐면 이거는 기존에 스핀오프 프로젝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식상했어요. 열심히 책 쓰셨는데 이런 말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그랬습니다. 네, 스핀은 돌려 스핀. 네, 이런 영어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의 부분은 off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잘 됐던 영화가 있으면 정말 마블 빠져듭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니까 정말 여기서도 나오지만 스핀오프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확 줄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기업에서도 워낙에 분사해 나갈 때 기존의 기업에서 하나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트렌드에 들어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개개인마저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요런 가능성 요걸 좀 짚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이드 잡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커리어, 내가 원하던 바 이걸 프로젝트로 해서 해 나가는 것.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넣었나?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식상했습니다. 네, 이 책의 미덕은 바쁘신 분들은 네, 여기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요약본이 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도움이 되시고 더 나이스하게 네,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네, 이렇게 짠 보시면은 분초 사회에 대해서 네, 요약본이 각 챕터마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내년에 어떻게 소비자들이 반응하고 이어나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면 네, 한 번쯤은 이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고른 한 구절은 209페이지에 있는데요. 209페이지에 작가 이름이 뭐였더라? 왜 209페이지가 잘 안 나오는 거야? 네, 제가 여기서 209페이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육각형 인간에서 이제 시사와 전망과 시사점 이런 구성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트렌드에 대해서 이게 트렌드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각형 인간은 요즘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욕망의 목표 지점이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듯 착각하며 살아간다. 네. 그래서 이 육각형 인간이 저는 참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어느 누구 하나 사실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외모 성격은 알 수가 없지 않나? 네. 외모에다가 뭐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이며 정말 금수저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근데 참 씁쓸하다고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브라운 오늘 별로 재미없게 한 것 같지 않냐? 좀 다음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가 브라운과 좀 더 판타스틱 재미나게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북 클럽의 조이와 브라운이었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